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왕노무사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 야 너도 연차 계산 할 수 있어. 연차 휴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자, 입사일 기준 연차 먼저 설명하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도 설명할 텐데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 거는 들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 회사가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 연차도 알아야 해. 퇴사 시점에서는 노동자한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해 주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할 줄 알아야 퇴사할 때 계산해보고 연차 미사임 수당 더 받을 수 있네? 더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거야. 물론 안 해도 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잘 안 해주니까 알아서 챙겨 먹자 이런 거지. 그럼 지금부터 연차 기본 원리부터 알려줄게. 연차 휴가는 이렇게 1년을 일하면 15일이 생겨. 또 1년을 일하면 15일이 생겨. 그러다가 한 1년이 안 되게 11개월 정도 하고 퇴사해. 그러면은 한 13개 정도 생길까? 아니야. 없어. 빵개야. 1년을 꽉 채울 때마다 연차는 추가로 발생해. 퇴직금은 1년 11개월을 일하면 1년 11개월만큼 줘. 하지만 연차는 1년 11개월을 일하면 1년만큼 밖에 안 줘. 연차는 1년 채울 때마다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1년을 채웠다. 그러면 몇 개? 이번에는 16개야. 또 1년을 채웠어. 그러면 16개. 자, 그럼 또 1년 채우면 몇 개일까? 17개. 자, 이게 가산휴가라는 거야. 연차는 2년에 하나씩 늘어. 자, 이게 두 세트씩 묶으면 돼. 15, 15, 16, 16, 17, 그 다음 뭘까? 17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15, 15, 16, 16, 17, 17, 쭉쭉쭉 가서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냐? 25. 장기근속자는 나중에야 1년 연차가 25개나 돼. 그리고 이렇게 1년 일하면 15개 이상 발생하는 연차 외에도 최초 1년 차에만 보너스가 있어. 1년 하면 몇 개? 15개. 또 1년 하면 15개. 또 1년 하면 16개. 이렇게인데 최초 1년에만 한 달 하면 하나가 생겨. 또 한 달 하면 하나가 생겨. 또 한 달 하면 하나가 생겨. 대신 이때는 만근해야 돼. 개근해야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데 최대 몇 개까지 생기냐? 11개까지 생겨. 최초 11개월 동안은 한 달 개근에 하나씩 생기고 다 합치면 11개야. 이걸 다 합치면 11개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한 달을 채우면 딱 1년이 되잖아. 그땐 15개가 생겨. 이거랑 별개야. 그래서 1년 일하면 11개월 동안 다 합쳐서 11개가 생기고 또 마지막 한 달 더 채워서 1년을 채우면 15개가 생겨. 총 26일이지. 그래서 1년 일하면 연차가 26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2년 차이도 똑같이 있을까? 한 달 하면 1개, 한 달 하면 1개. 이런 게 없어. 2년 차부터는 없어. 3년 차에도 없어. 최초 1년 차에만 있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기본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본인 입사일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할 줄을 알면 돼. 내가 예를 들어 볼게. 20년 7월 17일에 입사를 했어. 이 사람 기준으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걸 알아볼게. 본인 입사일을 대입해서 똑같이 적용해보면 되는 거야. 일단 연차 일수를 계산할 때는 날짜를 쭉 적으면 돼. 1년씩 끊어서 날짜를 적을 줄 안다. 그러면은 반은 성공했어. 내가 1년씩 끊어서 한번 써볼게. 20년 7월 17일에 입사한 사람은 언제까지 해야 1년일까? 자, 21년 7월 16일. 이거 하는 방법은 연도를 하나 올려. 연도를 하나 올리고 일수를 하나 내려. 연도를 하나 올려서 21이 되고 17에서 하나 내려서 16이 돼. 이게 딱 1년이야. 20년 7월 17일부터 21년 7월 17일까지 하면 1년 플러스 1일이야. 이게 딱 1년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 입사일에 맞게 1년씩 끊어서 썼다. 이러면 반은 성공했어. 그럼 이렇게 1년이라면 몇 개 발생된다고 했지? 15일 15개가 발생되고 또 이렇게 1년 하면 15개 또 이렇게 1년 하면 이번에는 16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입사 후 11개월 동안 받는 11개의 연차는 어디 있죠? 그건 굳이 여기 쓰진 않았어. 여기에 플러스 10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이렇게 발생된 15일의 연차 이게 언제 발생될까?
이렇게 일하면 21년 7월 17일에 발생돼. 이렇게 발생되고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1년 동안 쓸 수 있어. 1년 또 이렇게 끊어서 써주면 되겠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쭉 다 써줘. 이렇게 썼으면 해석을 해보자. 20년 7월 17일부터 21년 7월 16일까지 일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이건 21년 7월 17일부터 22년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15개인데 한 5개 쓰고 10개가 남았어. 7월 16일이 지났어. 그러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고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하나도 안 쓰고 다 남겼다. 그럼 15개를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받을 수 있어.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니까 그전에는 꼭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연차는 쭉쭉 발생되고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3년 6월 3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써보자. 지금 23년 6월 3일보다 뒤에 날짜로 적혀있는 건 다 지우면 돼. 지금 7월 6일 이거 뒤에 날짜지? 6월 3일이라고 쓰고 그러면 23년 6월 3일까지 하면 이게 1년이 안 되잖아 마지막이. 그러면 이 16개 없어. 발생하지 않아. 빵개야 빵개. 빵개니까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위에 것도 고쳐보자. 자, 이 15개의 연차 22년 7월 17일부터 23년 7월 16일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거 퇴사한 이후지? 그래서 퇴사한 이후에는 못 쓰니까 퇴사할 때까지 다 써야 된다. 6월 3일 이렇게 고쳐주면 돼. 여기 보면 거의 뭐 한 11개월쯤 되지. 1년 거의 다 됐는데 한 달 정도 못 채워서 이 16개가 발생하지 않아. 아쉽지만 연차는 원래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했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26개에다가 더하면 41개. 그렇게 되는 거야. 좀 더 늦게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사람이 23년 7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7일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23년 7월 16일까지 쓰고 이번에는 1년 채웠지? 1년 채웠으니까 연차가 16개 발생되고 이 연차는 23년 7월 17일에 발생돼서 언제까지 쓸 수 있어? 이날 퇴사를 해버렸어. 이날 하루밖에 못 쓰는 거야. 자, 이 위에 것도 좀 고쳐줘야겠지. 7월 17일, 16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됐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하루야. 하루 만에 16개를 쓰라고? 못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수당으로 받고 나가면 돼. 이런 경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연차 발생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 16개 발생되고 하루 만에 못 쓰니까 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야. 자, 퇴사일을 하루만 당겨보자.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6일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참 애매해지는 거야. 이제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는 거거든. 자, 22년 7월 17일부터 23년 7월 16일까지 딱 1년은 채웠어. 이날 마지막 근무일이니까 1년은 채웠어. 그럼 16개가 발생되고 언제 쓰지?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원래는 16일이 발생되고 미사용수당으로 다 받아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21년 말에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오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 뭐 그 다음날 발생돼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까 발생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인데 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 연차는 인정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딱 마지막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 그러면은 추가 연차가 없어. 하루라도 더 일해야 돼. 본인 입사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돼. 자, 16일이면은 안 돼. 17일까지는 일하고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면은 16개를 더 받는 거야. 다음으로 입사 후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자, 20년 7월 17일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20년 7월 17일부터 20년 8월 16일까지 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해. 20년 8월 17일부터 20년 9월 16일까지 하면 또 한 개가 발생돼.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은 21년 5월 17일부터 21년 6월 16일까지 하면은 또 한 개가 발생돼. 이렇게 다 합치면 11개라는 거야. 11개. 이 11개의 연차가 최초 입사 후 1년 동안만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입사 후 1년 동안 다 써야 돼.
21년 7월 16일까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급박한 연차도 있어. 이 마지막에 생긴 이거는 6월 17일에 하나가 생겼는데 7월 16일까지 써야 되면 한 달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야. 사용 기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 직전에 발생된 거는 2달 안에 써야 되겠지. 제일 처음 발생된 거는 11개월 안에 쓰면 되는 거고. 이것도 법이 바뀐 건데 20년 3월에 법이 바뀌었어. 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그 발생됐을 때부터 1년, 이때부터 1년 안에 써야 되고 또 이때부터 1년 안에 써야 되고 각각 사용 기한이 달랐어. 그런데 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다 입사 일로부터 1년 안에 쓰도록 법이 개정되었어. 이제는 그냥 11개의 연차는 다 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못 썼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 11개의 연차는 더 이상 미사용수당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완전 거짓말이고,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그럼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돼. 이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매우 특수한 걸 했다면 안 줘도 되는데, 그거 하는 회사 생각보다 잘 없다. 우리 회사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 그냥 우리는 연차 무조건 다 써야 돼. 안 쓰면 수당으로 안 준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걸로는 사용 촉진으로 절대 인정될 수 없어. 자, 별로 어렵지 않지? 다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야. 자, 이것까지 하면 이제 뭐 연차 마스터 하는 거지. 이거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이제부터 안 봐도 돼. 빨리 꺼.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면 이 앞에 거부터 이것까지 다 꼼꼼히 알아둬야 해. 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란 뭘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3월 1일부터 2월 28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 뭐 회사가 자기들만의 회계연도대로 연차를 끼워 맞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마다 입사일이 다 다른데 그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특히 연차 사용 촉진까지 하려면 너무 회사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간 편법으로 하는 것도 노동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 자, 이게 대표적인 회계연도야. 그러면 이거는 치우고 7월 27일 정도 입사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람은 7월 27일부터 이렇게 1년씩 끊어서 연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한번 정산해 준 다음에 한번 털고 1월 1일에 입사한 것처럼 이때 입사한 것처럼 해서 연차를 관리하겠다 이거야.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하면 15일 주고 또 1년 하면 15일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정산을 어떻게 할까?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세. 며칠일까? 158일. 내가 이거 어떻게 할게? 네이버 날짜 계산기에 검색하면 나와. 158일을 365일로 나눈 다음 15일을 곱해. 그러면 6.5일이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7월 27일에 입사했으면 요만큼 일한 대신에 6.5일을 연차를 주고 이 연차는 그 다음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때 입사한 것처럼 해서 이제 1년 하면 15일 또 1년 하면 15일 이때 15일 안 주고 16일 주는 회사도 있어. 이게 15일로 할 수도 있고 16일로 할 수도 있어. 15, 15, 16, 16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5, 16, 16, 17, 17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때 입사한 사람 어떻게 되지? 요만큼만 정산해주면 돼. 뭐 한 1일, 2일 정도 정산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때 입사한 사람은 이만큼 거의 뭐 한 14일 정도 정산해줘야겠지? 그리고 나서 그 14일은 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때부터 다시 이제 입사한 것처럼 해서 1년 하면 15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 후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없을까? 아니, 당연히 있지. 이렇게 있으면 요때 한번 정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15일 아까 이게 6.5일이라고 했지? 이렇게 6.5일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한 11개월쯤 될 거 아니야. 그 11개의 연차는 별개로 있는 거야. 이거랑 별개로 여기 11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 그 11개는 마찬가지로 입사 1로부터 1년 안에 써야 되는 거고 그건 별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퇴사할 때 뭐가 더 유리한지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입사일이 20년 4월 14일인데 마지막 근무가 23년 2월 12일이야. 여기 마지막 근무가 이렇게 되지?
그럼 연차가 몇 개인지 비교해 볼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1년 하면 15개, 요렇게 하면 15개. 요게 지금 1년이 안 되지? 그러면 빵이야. 그럼 30개인데 여기에 11개가 더 있지? 입사일로부터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11개. 자, 회계연도로 하면 요렇게 한번 정산하면 몇 개일까? 내가 계산해 왔지. 10.8일이야. 그리고 요렇게 하면 15 마지막 빵. 1년이 안 되지? 빵이야. 그럼 몇 개일까? 40.8이야. 40.8 더하기 11개. 10개나 더 많아. 11개 정도 더 많지. 10.8.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이러면 퇴사할 때 그냥 회계연도로 정산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퇴사를 5월 달에 하면 어떻게 될까? 자, 고쳐보자. 자, 이게 5월이 되는 거야. 5월 12일에 퇴사를 했어. 5월 12일.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1년이 찼지, 지금. 1년이 차.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고 16이 돼. 여기에 16이 더 붙어. 회계연도로 했을 때는 이게 5월 12일에 한다고 해도 이게 1년이 안 차잖아. 그럼 여전히 0이야. 여전히 이래. 자, 그럼 이제 누가 더 크지? 이게 더 크지. 이거는 46이고 여기는 40.8이고 이게 더 커. 그러면 23년 5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지. 그럼 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했었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돼. 회사가 과연 그냥 해줄까? 그냥 해주는 회사도 있어. 알아서. 이게 맞는 거니까. 노동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모른 척 하는 회사도 많아.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로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본인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비교해보고 입사일이 더 크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미사용수당 더 주세요. 할 수 있어. 안 준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주라고 판단이 나와. 그럼 반대로 퇴사일이 2월 12일이다. 자, 2월 12일이야. 그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가 더 많지. 이럴 때 회사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입사일로 정산하겠다. 할 수 있을까? 못해.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규정에 우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하지만 퇴사할 때는 뭐가 유리하든 간에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퇴사할 때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노동자한테 회계연도대로 해줘야 되고 입사일 기준이 노동자한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대로 해줘야 되고 다 노동자 유리한 대로 정산받을 수 있어. 우리 회사 규정이 무조건 입사일로 정산한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여기까지 연차 일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에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는 강의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연차 휴가가 법도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법도 반영하고 영상 퀄리티도 높여서 다시 찍어야지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찍었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너도 연차 계산 할 수 있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